엄마가 정말 그 남자랑 어떻게 그런 걸 찍을 수가 있어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느끼는 두 아이를 안고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무너졌다. 누군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지옥이 우리 집 거실에서 펼쳐지고 있었고, 나는 그 참담한 진실 앞에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한 남자가 믿고 의지하던 아내에게서 받은 배신, 그리고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의 기록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가장의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 진실을 마주한 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강주원, 45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도시를 벗어나 있는 현장 감리 기사로 일한다.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몇 달씩 집을 비우는 삶을 벌써 10년 넘게 이어왔다. 한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삶이라고 믿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고 두 딸은 별탈 없이 자라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게 전부라고 나는 애써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한다.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겠다. 이 이야기는 내가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파편이 된 가족과 무너진 믿음뿐이다. 그날 나는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싣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귀가였겠지만 나에겐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서늘한 여정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어락의 숫자, 키패드를 누르기도 전에 묘한 이물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대로인데 그 안의 온도는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에어컨이 꺼진 거실의 공기는 덥지도 않았지만 그 대신 냉장고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내, 지연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왔어요? 그 말투는 공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전 내게 건네던 다정함은커녕 택배기사에게 던지는 인사만큼도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야근 때문에 오늘 올라왔어.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짐은 손님 방에 풀어요. 이젠 그것도 익숙했다. 몇 해 전부터 지연은 각방을 쓰자고 했다. 혼자 자는 게 편하다는 이유였고 나도 출장이 잦으니 서로 편하자며 받아들였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언제부턴가 진짜 아무렇지 않아졌다. 그렇게 우리는 거리 두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그 습관은 이제 견고한 벽이 되었다. 나는 말없이 손님 방 문을 열었다. 그 방은 원래 손님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방이었다. 낡은 여행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거실 쪽에서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잠깐 뛰었다. 하은아, 다연아, 아빠 왔다. 하지만 두 아이는 나를 본 순간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아, 오셨어요? 짧은 인사 후 하은이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다연이도 말없이 따라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스치는 칼날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손님이 되어 있었다. 다시 손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모든 소리가 꺼진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짐을 정리하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내가 이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과연 가족일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들이 나를 더욱 가라앉혔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이 집의 공기는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차라리 잔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그 정적 속에 이미 모든 예고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깊은 밤, 집안은 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다.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안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자 나도 모르게 지연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불빛이 묘하게 나를 붙잡았다. 그 불빛은 마치 닫힌 마음속 한 줄기 틈처럼 나를 유혹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기엔 내 마음에 남은 게 너무 많았다. 조용히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작은 삐걱 소리와 함께 틈이 열리고 그 안에서 지연의 등이 드러났다. 지연아, 아직 안 자지? 내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자는 척을 하는 듯 살짝 몸을 뒤척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의 어깨선이 불빛 아래 아련하게 드러났다. 낯설고 차가워 보였지만 동시에 나에겐 여전히 따뜻하고 그리운 존재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레 손끝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닿은 순간 그 체온은 따스했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짧은 접촉에도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롭고 단호한 말투.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지만 눈빛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서늘했다. 오랜만이잖아.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버거워. 나는 애써 간절함을 감췄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은 따뜻함이 아니라 냉정함이었다. 나 그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싫고 불편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는 무엇을 덧붙일 수 없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미안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아니, 정확히는 닫혔다.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이. 나는 다시 손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어둠과 침묵이 다시 나를 삼켰다. 침대 끝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몸의 외로움, 마음의 외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들이 엉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조용했고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에 익은 습관처럼 화면을 켰다. 밝아진 화면 너머로 짧고 익숙한 움직임들이 지나갔다. 음성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빛과 잔잔한 화면의 흐름뿐이었다. 나는 화면 속을 오래 바라봤다.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 움직임 속에서조차 어떤 위로도 얻지 못했다. 그저 더 쓸쓸해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혼자였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고 또 하나의 밤을 버텨야 했다. 며칠 뒤 나는 현장팀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포장마차에 모였다. 늘 가던 곳이었다. 하루의 피로를 맥주 한 잔에 씻어내는 그런 장소. 하지만 그날은 유독 목구멍에 술이 걸렸다. 포장마차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냄새, 그리고 천막 너머로 번지는 자동차 불빛으로 활기가 넘쳤지만 나는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멍하니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대화는 자연스레 가족 이야기로 흘렀다. 옆에 앉은 동료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주원 씨, 그렇게 맨날 지방 돌면 아내랑 사이는 괜찮아요? 오래 못 보면 좀 서먹하지 않아요? 나는 말없이 소주잔을 입에 대고 쭉 들이켰다. 쓴 웃음이 먼저 나왔다. 숨기고 싶은 감정들이 알코올과 함께 목을 타고 흘러나왔다. 뭐, 별 수 있겠어요. 자주 못 보니 집에 가도 손님이죠. 내 진짜 아내는 오른손뿐이네요. 순간 주변이 웃음으로 터졌다. 장난스러운 맞장구들이 이어졌다.
다 똑같지 뭐 출장 다니는 사람들에겐 오른손이 친구죠. 웃음이 오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후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슬쩍 휴대폰을 꺼냈다. 형님, 요즘 진짜 괜찮은 영상 하나 찾았어요. 형님처럼 집에 잘 못 가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무언가를 보냈다. 주변 동료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말했다. 뭐야, 우리도 줘봐 혼자 보지 말고.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형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링크를 눌러보진 않았다. 그 분위기에서 확인하기엔 뭔가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버스 안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나는 자꾸만 그 링크가 떠올랐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넘기고 싶었지만 이유 없는 불길함이 목 뒤를 서서히 타고 올라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걸쇠까지 잠그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 링크가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그 위를 눌렀다. 처음 화면은 흐릿했다.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조명이 바뀌고 화면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멈췄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손에 들린 기계가 식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다시 또다시 확인했다. 그곳에 있는 여자는 너무도 익숙했다. 그녀의 웃음, 말투, 그리고 목소리까지. 내 아내, 지연이었다.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더니 곧 얼음처럼 식어갔다. 온몸이 굳었다. 숨조차 막혔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 영상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지연이 아니었다. 차분하고 조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남자 앞에서 가볍게 웃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누군가가 있었다. 그 표정, 그 분위기. 내 기억 속 아내와는 너무도 달랐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불쑥 밀려온 감정은 분노와 배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나는 다시 화면을 확대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넓은 어깨, 단단한 체구.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지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 웃음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결국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더는 볼 수 없었다. 어둠 속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됐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딸들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지연,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참았던 모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켠 채 그대로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 한번 봐.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고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자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 여자, 당신이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이게 왜 인터넷에? 당황한 그녀의 목소리. 그 안엔 죄책감이 아닌 공포가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영상 찍히고 퍼진 게 이상한 거라고? 그녀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빛은 식어 있었고 내가 아닌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 안에 있었다. 맞아요. 찍혔어요. 근데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건 난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퍼지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미안함도
그녀에게서 느낄 수 없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그 사람 앞에서 웃고 있었잖아. 내가 고개를 들자 지연은 갑자기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줄까요? 당신이랑 결혼하고 난 단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갈갈이 찢었다. 당신 나한테 뭘 해줬죠? 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녀는 내 아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라리 칼을 드는 편이 나았을 만큼 잔인하고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고 손에 쥔 주먹이 저절로 떨렸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안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었다. 몇 분 뒤 캐리어 하나가 침대 위에 펼쳐졌다. 속옷, 옷까지 화장품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하나하나 담겼다.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들려왔다.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앞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차라리 잘 됐어요. 어차피 난 그 사람이랑 살려고 했으니까. 그녀의 말투엔 냉소와 경멸이 또박또박 묻어 있었다. 이 집. 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 막혔어요. 당신이랑 사는 것도 이 집 자체도 지긋지긋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식은 타일 바닥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이 떠나기 전 냉정하게 쏟아낸 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녀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을 넘길 수 없었고 눈을 붙이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내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으로 가득했다. 아내와 낯선 남자,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웃음과 눈빛. 그 영상 속의 손짓 하나하나가 나를 처참히 짓밟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분노와 모욕감이 피처럼 끌어올랐다. 결국 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나는 지연의 지인들, 공장 동료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 입을 닫았다. 하지만 집요하게 버틴 끝에 마침내 지연과 친했던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람은 지연 씨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예요. 콩고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좀 가까웠다는 얘기도 돌았었고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공사판에서 들려오던 그 황당한 소문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콩고 남자들은 다르다는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그 말들이 갑자기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나는 공장 앞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고 곧 멀리서 낯익은 체격이 눈에 들어왔다. 큰 키, 단단한 몸, 거침없는 걸음걸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이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도대체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놨어. 그 남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침착하게 내 손을 뿌리쳤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함이 오갔다. 주변 직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이 일은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됐고 우리는 사무실로 끌려갔다. 직원들의 진술과 인터넷에 떠돌던 영상까지 확인한 뒤
공장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이런 사적인 일로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리하세요. 오늘로써 퇴사입니다. 그 남자는 억울한 듯 변명하려 했지만 공장장은 단호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공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내 가슴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연의 냉소적인 말투, 그 영상 속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다시 결심했다. 이번엔 진짜 그녀에게 고통을 돌려줄 차례였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녀의 부모님. 주말 오후 나는 지연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명절마다 오가던 익숙한 그 집이 오늘은 낯설고 차가웠다. 배를 누르자 지연의 어머니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주원아? 웬일이니? 갑자기? 지연이는 안 왔니? 그 미소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안에 있던 장인어른도 거실로 나왔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영상을 재생하자 두 분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화면 속 여자가 딸임을 알아차렸다. 지연의 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뒤로 뺐다. 이게 뭐야? 지연이 맞니? 장인어른은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며 물었다. 주원아, 정말 지연이가 맞는 거냐?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 아닙니다. 전 누구보다 확실히 압니다. 이건 지연이가 몰래 저지른 일입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 분은 영상이 끝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표정은 창백했고 눈빛엔 분노와 수치, 그리고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원아, 정말 미안하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지연이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 지연이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분명 내가 선택한 복수였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안엔 또다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번져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다시 그 집을 떠났다.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다. 나는 어둡고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세차게 열렸다. 지연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들어왔다.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님한테 그걸 보여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녀의 눈엔 분노와 치욕,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짓을 한 건 너야. 나는 단지 내가 몰래 했던 일을 보여준 것뿐이야. 지연은 더욱 흥분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영상이 어떤 건데 그걸 부모님한테까지. 진짜 미쳤어.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내가 그걸 원했겠냐고. 내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그 순간 방 안에서 두 딸이 뛰쳐나왔다. 하은과 다연. 두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상이라니? 무슨 영상?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엄마가 나오는 영상. 어떻게 엄마가 그런 걸.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였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딸의 흐느낌을 들으며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지연은 끝내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집을 나갔다. 며칠 동안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딸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감히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그저 문 앞에 서성거리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은과 다연이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눈은 빨갰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다 봤어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봤다니 뭘? 다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영상 다 봤다고요. 정말 어떻게 엄마가?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처음엔 절대 엄마가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맞았어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두 딸을 품에 안았다.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부서지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졌다.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킬게. 약속할게. 몇 달 후,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이혼 소송, 고통의 끝이었다. 나는 수많은 서류와 증거,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두 딸은 말없이 나와 함께 차에 올랐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끝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법정 안. 양측 변호사의 공방은 날카로웠다. 지연 측은 남편의 잦은 출장과 가정 소홀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우리 측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반박했고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지는 순간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두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의 끝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엔 한동안 침묵만 감돌았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지은 씨가 배우자 이외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나는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엔 씁쓸한 허무함만이 자리 잡았다. 법원을 나서는 길, 작은 딸 다연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빠,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지내보자. 그렇게 우리는 세 식구,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떠났다. 이혼 후의 삶은 쉽지 않았다. 하은과 다연은 자주 방 안에서 울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 깊은 자책과 고통에 시달렸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세 식구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이 식탁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예전에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번엔 우리 셋이서 다시 가볼까? 두 딸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늦은 밤 집안은 조용했고 세 식구는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이상한 예감에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야윈 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하은과 다연도 거실로 나와
현관 앞에 나란히 섰다. 세 사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애써 말을 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야 내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았어요. 우리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가 받은 상처를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순간 하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한텐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살아갈 거예요. 다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다시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마지막 장도 조용히 끝이 났다. 몇 주 후 우리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다연은 손을 흔들며 웃었고 하은은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대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끝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일지도 몰라.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다. 상처를 안고 눈물을 지나 새로운 계절로 걸어간다. 프라이팬 위로 달걀이 익는 소리가 부드럽게 퍼지고 따뜻한 식빵 냄새가 거실 가득 번졌습니다. 주원은 두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시간 마음속을 짓눌렀던 무게들이 한층 가벼워진 듯 느껴졌죠. 식사가 끝난 후 주원은 문득 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셋이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하은은 밝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연도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아빠. 세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벚꽃은 연분홍빛으로 흐그러지게 피어 있었죠. 산책로를 걷는 가족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른한 바람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던 중 다연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일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셋이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원은 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피어올랐죠. 그동안 아빠가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정말 더 단단하게 너희 곁을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 두 딸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양팔을 꼭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포근했고 머리 위로 흩날리는 벚꽃잎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계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